법원 앞에 몰려든 사람들. 한 남성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자 돈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회계사 대리 좀 돌려주세요. 재판을 받고 나온 사람은 건설업체와 계열 시행사 여러 곳을 거느린 모 기업 회장 오모 씨. 항의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분양했던 오피스텔을 계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70대 이모 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7년 대구에 2억 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2천만 원에 중도금 대출 1억 4천만 원을 합해 넣은 돈이 1억 6천만 원. 전 재산을 넣었지만 공사는 차일피일 지연됐고 견디다 못해 2년 뒤인 2019년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해지하니까 1년 안에 이거 다 해결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해지금하고 다 나갑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이야기하대요. 당시 작성된 계약 해지 합의서에도 준공과 사용 승인 직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그때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이자도 건설사 측이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대출 이자도 4년 넘게 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나오고 국민연금이 뭐 32만 원, 뭐 25만 원가 나옵니다. 그거가 두 개 충당해야 이때까지 꼬박꼬박 한 번도 못 쓰고 내고. 그 사이 남편과 사별하면서 생활비조차 거의 없었던 이 씨는 7개월 전부터 이자가 연체돼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고 최근엔 현재 사는 20평 남짓한 집을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예고장까지 날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죽겠습니다. 와 내 집을 이 하나밖에 없는 거 올 때 갈 데 없는 나를 이래 몰아내야 시원하. 이 씨와 같은 피해자는 30여 명. 입주 예정일이 3, 4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 된 곳이 전국에 2,600세대가 넘고 해당 세대 수분양자 상당수는 아직도 중도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를 피해서 다닙니다. 울컥울컥 이렇게 분노가 치밀고 이래가지고. 이 건설회사 오 회장은 사기와 거액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에 구속됐는데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문제의 건설사와 함께 계열사들이 모여있는 경기 시흥시의 한 건물. 이 회사는 전국 수십 곳에 오피스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를 30개나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한 시행사의 대표 자격으로 수년간 37억 원의 급여를 받은 A씨. 알고 보니 오 회장의 아내입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뭐 얼굴도 못 보기 힘든 분이었죠. 다른 데서도 근무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 건설사의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30대 초중반의 아들과 딸은 각각 계열사 9곳과 4곳에도 임원으로 등재됐는데 아들과 딸 두 사람에게 지급된 급여만 57억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계열 시행사 대표로 수년간 7억 원의 급여를 받은 B씨.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이 건설사 근처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왔던 오 회장의 지인이었습니다. 급여를 한 7억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시고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제가 모르겠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검찰은 오 회장이 가족과 지인 등 20명을 계열사 29곳에 허위 또는 중복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239억 원, 그리고 분양 업무도 하지 않은 가족과 지인 직원들에게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11억 원, 모두 35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지인들에게 지급된 돈 대부분은 다시 오 회장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120억 원가량을 외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100억 원 가까이 날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팀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어렵게 오 회장을 만났습니다. 우선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업 초기 토지 매입 비용 등으로 들어간 개인 자금을 회수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수된 자금의 대부분을 다시 계열사들에 투입해 공사대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걔들 그거 책정해갖고 돈 다 나가는 거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회사 이자내고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사전에 들어간 것을 빼는 것만 횡령으로 다 잡고 또 수분양자들이 4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규모 상가 미분양으로 자금난이 시작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며 사재를 쏟아 넣어가며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도 모두 다 매각을 했어요. 근데 제 개인 재산이랑 마찬가지인데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검찰은 오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고 오는 16일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저희 SBS 취재팀은 취재 과정에서 오 회장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도 확인했는데 내일 8시 뉴스에서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2016년 부산 서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이모 씨.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가 준공 후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나자 피해 수분양자들과 함께 지난 2020년 오 회장과 임원들을 횡령 등 혐의로 부산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건은 건설사가 위치한 경기도의 한 경찰서로 이첩됐는데 이듬해 내려진 결정은 불송치, 즉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에서 간단하게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하지만 대구에서 피해 수분양자들이 속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오 회장은 2021년 11월 결국 구속됐습니다. 오 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그룹 임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옥중 편지를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어떻게든 보석으로 나가야 하는데 검찰이 울산 건이나 물금 건을 수사해 추가 기소하려 한다며 인맥을 동원해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 등을 연결해 추가 기소를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또 경찰서 조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더니 건설사가 있는 지역의 경찰서 간부 2사람을 콕 집어 언급하며 500, 300 봉투를 만들어서 자리를 해 도움을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특히 오 회장은 내가 없으니까 이 2사람의 관리를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2사람은 앞서 2020년 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경찰서 간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이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 회장은 물론 그 건설사 임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난 적이 없으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보고 누구 만나고 누구한테 소원 듣고 이렇게 하면 다 소문 터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들 알게 되는 그게 없는 일이잖아요. 편지에 언급된 또 다른 경찰 간부 역시 전혀 모르는 얘기라며 편지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팀은 오 회장으로부터 이 옥중 편지를 건네받은 업체 임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뇌물공여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데 여보세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지시를 받아요? 취재팀이 입수한 편지를 보여주자 지시를 받은 건 맞지만 이행하진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회장님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100% 다 이행을 해요? 이번엔 편지를 쓴 오 회장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한번 만나보려는데 만나주지도 않았다는 게 내 희망사항이었지. 밖에서는 내가 구속되니까 우리도 접촉도 안 된다는데 뭘 어떻게 그럽니까? 오 회장은 예전부터 경찰에게 뇌물을 주거나 관리를 해온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회장은 또 자신이 어떻게든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을 편지에 썼습니다. 재판을 맡을 판사와 가깝게 지내는 변호사들을 찾아보라거나 있지도 않은 병의 진단서를 준비하라며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 회장이 구속된 이후 선임했던 변호사는 검사장급 전관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29명이나 됩니다. 옥중 편지에서 오 회장은 수억 원의 수임료가 나갔지만 검찰 쪽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변호인단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참 법이라는 게 참 웃기고 돈이면 다 되는구나.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변호인단에. 돈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구나.
또 검사가 보석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인데 현재 변호사가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원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밖에서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지시해야 겨우 움직이는 이런 피동적인 자세로는 내가 나갈 수 없다고도 푸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이 보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며 여러 가지를 지시합니다. 우선 판사 라인만 찾으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판사와 소통되는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척추분리증과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하면서 류머티즘 관절염은 내가 없는데 진단서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오 회장은 구명 로비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이 편지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는지 스캔한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메일 주소도 바꾸라는 등 보안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오 회장은 편지에서 염원했던 대로 2022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 회장은 허위 진단 의혹에 대해 비슷한 질환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고 보석의 핵심 사유는 병이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류마티즘 관절염은 나한테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머지 척추분리증하고 목 디스크는 나오니까 그 거시기를 띄라는 거다. 또 판사의 구명줄을 대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절박감에서 했던 말일 뿐 관련 로비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이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다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 회장은 편지 여러 곳에서 이번에 보석으로 나가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는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